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32번째 시간 How to Optimize CRO and Clinical Trial Site Selection Process in Global Trial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2021년 코넥트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슬라이드 템플릿을 변경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글로벌 트라이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CRO를 선택하고 최적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국내 제약사나 바이오텍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CRO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CRO를 잘 선택하면 CRO와 협력하여 좋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를 선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CRO 선정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글로벌 트라이얼을 위해서 CRO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최적화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약 임상 개발이라는 큰 틀의 전략 하에서 어느 나라에서 임상을 수행하고 어느 나라에서 허가를 받으며 판매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에 가장 적절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CRO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것은 퀄리티, 버젯, 타임라인입니다. 퀄리티와 타임라인을 추구하면 가격은 비싸지고 타임라인과 버젯을 추구하면 퀄리티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퀄리티와 버젯을 추구하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 버젯, 타임라인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CRO와 함께 일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로또를 맞는 거랑 비슷합니다. 임상시험 수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퀄리티, 버젯, 타임라인에 대해서 의뢰자는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CRO 선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인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여야 CRO로부터 무엇을 기대할지, 어떤 아웃소싱 모델을 채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사람만 부족하다면 인소싱 모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풀 서비스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CRO는 일회성으로 일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파트너가 아니라 롱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CRO는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적응증, 시장 환경, 경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환자 인루먼트 포텐셜과 질병의 유병률, 어느 나라에 가면 환자가 많은지, 내부의 인력 상황과 역량은 어떠한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타임라인과 버젯은 어떻게 맞추어 가야 되는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이 되고 나면 CRO로부터 인력, 시스템, 역량, 어떤 협력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CRO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레귤러토리 서브미션, 커뮤니케이션 서포트, 파마코비질런스 프로세스,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 IP 레이블링, 패키징,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럭션, Laboratory Kit Production, Distribution, Laboratory Analysis, Medical Monitoring, Medical Writing, Quality Control, Audit, Training, Copyright, Logistic 등입니다. 역량 있는 CRO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아웃소싱 모델을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CH GCP E6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CRO의 아웃소싱 주더라도
임상시험 데이터의 품질과 완결성에 최종 책임은 의뢰자에게 있으며 그러므로 의뢰자는 CRO를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독한다는 것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팅 미닛을 검토하거나 이메일을 교환하거나 트래커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뢰자는 베스트 CRO를 찾아서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의뢰자가 생각하는 베스트 CRO는 의뢰자의 제품과 경쟁품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의뢰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며 프로젝트 중요성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의뢰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CRO입니다. 또한 CRO는 약속을 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CRO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의뢰자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갖고 와서 의논하기를 원하며 서비스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유연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CRO를 의뢰자는 원합니다. 의뢰자는 CRO를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의뢰자는 시기적절하게 프로덕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어야 하며 의뢰자의 기대치에 대해서 CRO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 CRO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팀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CRO 퍼포먼스에 대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공유해야 하고 CRO와 의뢰자 간의 레귤러 거버넌스 미팅을 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1쿼터 매출을 근거로 한 CRO 랭킹입니다. 3위 이하의 CRO는 3빌리언 또는 4빌리언 정도인데 1, 2위의 매출은 각각 14빌리언, 11빌리언 정도로 매출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큰 CRO가 좋은 CRO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CRO를 선정할 때 글로벌 CRO, 로컬 CRO, 스페셜라이즈 CRO, 리저널 CRO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든 CRO의 공통적인 특색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잘 정비된 SOP가 있으며 엑스퍼트, 키오피니언 리더, 로컬 인베스게이터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퀄리티 있게 업무에 임하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CRO 같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와 시스템이 앞선 경우가 많고 트레이닝 커리큘럼이 잘 정립되어 있으며 볼륨 디스카운트와 같은 파이낸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컬 CRO는 더 오픈되어 있고 반응이 빠르며 컬처럴 언더스탠딩과 로컬 시츄에이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더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고 로컬 인베스게이터와 키오피니언 리더와의 관계가 더 돈독합니다. 로컬 로지스틱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로컬 CRO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스페셜라이즈 CRO의 경우에는 해당 서러페틱 에어리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습니다. 해당 서러페틱 에어리어의 키 오피니언 리더와 레귤러토리 엑스퍼트와 관계가 매우 컨크리트합니다. 스타트업 프로세스가 빠르고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에 스트래티직 인풋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러페틱 에어리어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미티게이션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러페틱 에어리어의 페이션 프로파일을 깊게 이해하고 있고 그 필드의 오퍼레이셔널 엑스퍼티즈가 높습니다. 리저널 CRO의 같은 경우에는 로컬 CRO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커버리지가 더 넓습니다. 테크놀로지와 시스템이 충분히 구비된 경우가 많고 합리적인 가격과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CRO가 베스트 CRO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페셜라이즈 CRO가 베스트 CRO일까요? 이전에는 스페셜 영역에서만 활동하던 CRO가 점점 영역을 넓혀서 글로벌 CRO화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CRO가 다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RO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로컬 CRO끼리 모여서 글로벌 CRO를 만들고 리저널 CRO끼리 모여서 또는 리저널 CRO와 로컬 CRO가 만나서 글로벌 CRO가 되고 글로벌 CRO끼리 합병해서 더 큰 글로벌 CRO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CRO가 풀 서비스 글로벌 CRO라고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CRO, 로컬 CRO, 리저널 CRO, 스페셜라이즈 CRO의 특색을 고려하여 CRO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일 뿐 실제로는 다르게 선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싱글 컨트리 스터디는 로컬 CRO를 선정하고 멀티내셔널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리저널 CRO를, 헬시 볼런티어 스터디가 해외에서 진행될 때는 리저널 CRO를, 멀티내셔널 인터벤셔널 스터디는 글로벌 CRO에게, 로컬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로컬 CRO에게, 바이오이퀴벌런스 스터디는 스페셜라이즈 CRO를 선정하고 하일리 컴플리케이티드 스터디와 스터디 with 뉴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CRO를 선정하며 레어 디지즈는 스페셜라이즈 CRO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CRO를 선정함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과 미티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와 프로시저가 잘 정립되지 않은 CRO와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포함하여 CRO의 프로세스와 프로시저를 오딧해야 합니다. SOP와 기타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문서는 CV, 잡 디스크립션, 조직도, 워크플로우 등입니다. 어사인된 스텝을 인터뷰하여 좋은 스텝이 어사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CRO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Therapeutic Area와 인디케이션에 대한 경험 자료를 요청하고 그것을 검토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벤더 셀렉션 프로세스와 슈퍼비전 프로시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레귤러토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검토하여 CRO의 익스피리언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CRO가 서드 파티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미숙할 때는 의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드 파티 셀렉션과 매니지먼트 절차를 검토하여야 하고 프리퍼드 벤더 리스트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프라이싱 폴리시가 투명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버젯 리뷰를 완벽하게 하고 환율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퍼포먼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로부터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CRO를 선정하는 실무 절차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최근 CRO 퍼포먼스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리프레젠터티브와 충분하게 논의를 합니다. 세 번째, 빅 디펜스 미팅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은 CRO 스텝을 인터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페널티 클로즈를 포함한 컨트랙트를 검토합니다. 최근 CRO 퍼포먼스를 체크하면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O-B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CRO-E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며 CRO-F는 CRO-X와 조만간 합병할 거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면 이러한 CRO는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quest for Proposal을 사전에 교부하고 BD 레프레젠터티브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Request for Proposal 스케줄에는 RFP 서브미션 날짜, BDM 날짜, CRO 셀렉션 날짜 등이 기재됩니다.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자세히 기재하여 CRO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은 워크 스코프, 프로젝트 오버뷰, 프로젝트 타임라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테스트 리스트 등이 기재됩니다. 프로포절 디벨롭먼트 가이드라인에는
CRO Step Information, Available Service, Billing, Subcontracting, Project Operation Model, Resource Plan and Retention Plan, Proposed Resource의 Minimum Requirement, Patient Recruitment and Retention Plan, Project Management Plan, Communication Plan 등의 기재가 요청됩니다. Risk Management Plan, Contingency Plan의 기재가 요청되고 CRO와 의뢰자 간의 Role and Responsibility를 명확히 기재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BD Representative는 의뢰자의 기대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터널 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의뢰자가 랩 어널리시스를 포함하여 풀 서비스를 원한다고 BD Representative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D Representative는 인터널 팀에게 의뢰자가 원하는 것은 Local Lab Analysis를 포함한 풀 서비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인터널 팀은 Local Lab Analysis 서비스를 준비하였고 의뢰자는 Central Lab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의뢰자와 CRO BD 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자는 요청을 할 때 Central Lab인지 Local Lab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CRO BD는 의뢰자에게 랩 어널리시스라고 전달받았을 때 그것이 로컬 랩인지 센트럴 랩인지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인터널 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빅 디펜스 미팅을 할 때 의뢰자는 CRO에게 실제 프로젝트에 어사인될 리소스가 BDM에도 참석하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CV를 사전에 검토하고 BDM 동안 스트래티지를 평가합니다. 스트래티지는 Regulatory Strategy, Operational Strategy, 데이터 매니지먼트, 로지스틱 관련 등의 스트래티지를 평가합니다. 이 모든 스트래티지는 리얼리스틱 하면서도 어그레시브한 것이 적절합니다. CRO는 해결책과 함께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와야 하며 리즈너블 코스트를 제시하는 CRO가 적절합니다. 빅 디펜스 미팅에서 CRO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 툴을 쓸 수 있겠지만 보기와 같이 점수표를 만들어서 CRO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Regulatory, Operational, Functional Strategy를 비교 평가하고 Therapeutic Area, Indication에 대한 Experience를 비교하며 Indication에 대한 팀 멤버 Experience를 평가하고 인롤먼트나 키 오피니언 리더의 챌린지에 대한 접근을 평가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와 릴레이션십, 투명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퀄리티, 퍼포먼스 컨시스턴시, 인스펙션 히스토리 등을 점검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CRO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행했던 BDM 이후에 작성한 비교표입니다. 4개의 CRO를 초청하였고 그 CRO의 디지즈 익스피리언스를 비교하였습니다. 임상시험 버젯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피, 패스로 코스트, 스터디 그란트, 서드 파티 등입니다. 서비스 피는 CRO의 인건비로 웍 유닛으로 정의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풀타임 이퀴벌런스에 대한 비용 지급도 가능합니다. 패스로 코스트는 트래블이나 숙박 등과 같은 비용, 커스텀 클리어런스, 쿠리의 로지스틱 비용, 환율 관련 비용입니다. 스터디 그란트는 연구자 인건비나 임상시험 실시기간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이그제미네이션 피가 포함되며 벤더 서비스 피와 벤더 패스로 코스트는 서드 파티 비용입니다. 스터디 그란트와 서드 파티는 패스로 코스트에 포함하여 견적을 제공하는 CRO도 많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모든 세부 항목이 임상시험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증가하지만 특히 CRO 용역비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이트 매니지먼트 등은 임상시험 지연에 비례하여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최근 시행한 빅 디펜스 미팅에서 각 CRO가 제안한 임상시험 버젯의 비교표입니다. 이것은 3차 비교이고 4군데의 CRO를 초청하였는데
한 군데 CRO는 중간에 탈락하였습니다. CRO A, B, C의 서비스 P와 패스트루 코스트 등을 비교하였고 여기에서 CRO A와 CRO C는 100% SDB를 제한하였는데 CRO B는 62% SDB로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CRO가 제시한 타임라인을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Final Protocol Development, FDA EMA IND Submission, First Subject in, Last Subject in, Last Subject out, Database Lock, Clinical Study Report, 제한하는 사이트 숫자, 제한하는 컨트리 숫자, Study Country, Enrollment Rate, Total CRO Involvement Duration을 비교하였습니다. CRO의 서비스 P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비교하였습니다. Project Management, Site Management, Medical Monitoring, Medical Writing, Regulatory Affairs, Data Management, Statistical Analysis, Pharmacovigilance, 기타 항목 등입니다. 서비스 P는 CRO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가능합니다. CRO의 패스트루 코스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비교하였습니다. Investigator Grant, Central Lab Bioanalysis와 같은 벤더 피, Drug Storage Supply와 관련된 벤더 피, 기타 벤더 피, 모니터링과 관련된 패스트루 코스트, Supply, Shipping, Meeting, Training과 관련된 패스트루 코스트, Regulatory Affair IRB, ECP와 관련된 PTC. 이전 슬라이드에서처럼 세부 정리하고 다음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점수를 매기고 CRO를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퍼포먼스, IND NDA Strategy, Protocol Consideration, Site Selection Strategy, Enrollment Strategy, Operation Strategy, Clinical Experience, Overall Timeline, Budget, 기타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CRO B가 선정되었습니다. 빅 디펜스 미팅 중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벤져스 팀이 BDM에 인게이지 됩니다. 때로는 빅 디펜스 미팅에서 만났던 사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이 프로젝트에 어사인 되기도 합니다. CRO에는 개별적으로는 매우 능력이 뛰어나나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사인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CRO 분들과 일하기 위해서는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를 포함하여 CRO 직원분들을 인터뷰하여야 합니다. 빅디펜스 미팅에는 실제 프로젝트에 어사인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력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경험과 지식과 오너십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CRO가 최종 선정되어 계약할 때 보너스 페널티 클로즈를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너스 페널티 클로즈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예를 들어 사이트 이니시에이션, 페이션 리크루먼트, 데이터베이스 락 등이 1개월 정도 앞서서 시행되었다면 5% 보너스를, 1개월 정도 지연되어 시행되면 5% 페널티를 넣는 방법 등입니다. 항목과 기간, 퍼센티지 등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CRO를 선정하였고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자는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선정되고 계약한 CRO가 빅디펜스 미팅에서 제시한 타임라인입니다. 만약 CRO가 2월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면 5개월 후인 7월에 미국에서 첫 환자가 등록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빅디펜스 미팅에서 5개월로 제시했던 스타트업 타임라인이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면서 6개월 더하기 알파로 변경되어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CRO에 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최상의 CRO와 협력하여 최적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를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 리스트업, 두 번째, feasibility, 세 번째, pre-study visit. 첫 번째 단계 사이트 리스트업은 키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의뢰자 내부나 CRO 내부의 경험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정 연구자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easibility 단계에서 질문은 정확하게 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턴어라운드 타임이 있어야 하고 연구자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프리스터디 비짓 단계에서는 feasibility에서 확인한 사이트의 capability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되고 사이트가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이 재확인되어야 하며 사이트의 facility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포텐셜 사이트 리스트업 단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이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만 먼저 추려냅니다. 다음으로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배제시킵니다. 다음 단계로는 관심이 있는 사이트를 추려내고 최종 사이트를 선정하는 단계로 리스트가 좁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 feasibility 단계에서는 Product Specific Requirement, Study Specific Requirement를 고려하여 질문지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포텐셜 연구자로부터 응답을 얻습니다. 질문 중에 추천 연구자 항목을 삽입하여서 포텐셜 연구자로부터 포텐셜 사이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리스터디 비짓 단계에서는 feasibility에서 확인된 capability, 연구자의 interest, 사이트의 facility를 재확인하고 리포트로 작성합니다. 최종 선정되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의뢰자와 CRO가 함께 모여 책임있게 선정하여야 합니다.